자, 오늘은 5장의 세 번째 소단원 시간, 입출입에 관한 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먼저 들어갈 입자입니다. 사람 인자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 인자와는 반대로 왼쪽을 짧게 긋고 그 후에 오른쪽을 길게 긋는 모양입니다. 지붕 달린 곳이나 천막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지에도 나타나 있죠. 음독은 뉴입니다. 입문을 뉴몽이라고 하고요. 수입을 슈뉴라고 해요. 불립자는 훈독이 조금 까다로워요. 훈독은 하이르, 이르, 이레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르와 이루가 처음 볼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이르도 이루도 들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 면에서 보자면 동작의 주체가 어딘가에 들어가다 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다 하이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미에는 대부분 이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 하이루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단순하게 빈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이루라고 쓰기보다는 펜이 이루라고 하면은 손에 들어오다, 입수하다, 숙달하다와 같이 무언가 내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핀이 이루라고 하면은 마음에 들다가 되고, 또 미가 이루라고 하면은 열매가 여물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더 파생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또 제가 제시해 놓은 것처럼 와비이루라고 하는 것처럼 동사의 뒤에 붙어서 복합 동사가 사용될 때에는 몹시 뭐뭐 하다라고 하는 보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단순하게 어딘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기보다는 무언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파생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그럴 때 많이 쓰이는 어휘예요. 물론 이리구치처럼 입구를 나타내는, 단순하게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처럼 빈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긴 하지만은 사용 빈도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루라고 하는 표현은 파생적인 의미로 조금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레루는 어딘가에 넣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 시레루라고 하면은 매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생이 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음은 나올 출자입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곧 생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나올 출, 시작할 출자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흙이 이렇게 흙더미 속에서 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제가 이미지화 시켜놨어요. 음독은 슈츠랑 스이가 있습니다. 음독으로 읽힐 경우는 99% 슈츠로 읽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출을 가이슈츠라고 하고요. 출동을 슈츠도라고 하는 것처럼요. 반면에 스이는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단어 중에서 외워야 할 거는 스이토라고 하는, 출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스이로 읽히지만은 사용 빈도가 꽤나 높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음독에서는 슈츠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스이토라고 하는 거를 예외적인 어휘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훈독도 조금 복잡해요. 나스, 네루, 이데루라고 하는 세 가지 훈독이 있는데 실제로는 나스랑 데루 이 두 가지 훈독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이데루라고 하는 표현은 옛날에 쓰던, 그러니까 데루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는 이데루라고 사용하던 것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데루라고 하는 단어로 꼈다 혹은 통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책이라던가 논문 혹은 불교서적 이런 데서나 나오는 표현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만 있으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나스랑 데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보셔야 할 거는 나스라고 하는 타동사와 네루라고 하는 자동사인데요. 먼저 다스는 내밀다, 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손을 내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손을 이렇게 내는 거 자체도 테오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오다스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손을 내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손을 대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마약에 손을 대다, 여자한테 손을 대다 이런 식으로 라고 하는 것도 테오다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다스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동사의 뒤에 붙어가지고 보조 영언으로 사용이 되면은요,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토츠젠 나키다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가 되고, 큐니 아메가 부리다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고 외워두시는 게 조금 쉬울 거예요, 알기. 그리고 자동사인 데르 같은 경우는요, 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명사들이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는 내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출입이라고 하는데, 출입문이라고 하면 내일이구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던가 만화라던가 아니면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로는 네이리킨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네이리킨시가 되면은 출입 금지가 되는데, 이거를 또 줄여가지고 네킹이라고 하는 줄임말을 자주 씁니다. 이 네킹이라고 하면은 네이리킨시에서 네랑 킹만 따온 거죠. 그래서 네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마트에 오르다라고 하는 표현에 가깝게 사용이 돼요. 데키니나타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가게에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더 이상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형사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영업직 등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또 히노데를 일출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설립자입니다. 땅에 사람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본땄다고 해요. 음독은 리츠랑 류가 있는데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지리츠를 자립이라고 하고 쿠리츠를 국립이라고 하고 하이리츠를 대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이 리츠로 읽힙니다. 다만 불교 용어나 아주 궁스러운 표현에서 파생된 일부 어휘들, 그러니까 옛날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어휘들 속에서는 류로 읽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류로 읽히는 단어들을 더 많이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시험에 나오고 일상에서도 가끔씩 들을 수 있는 어휘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2개의 단어 정도밖에 없어요. 혼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건립이 아니라 절이라던가 신사 같은 건물을 건립할 때 콘류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회사 등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이라던가 단체 같은 것을 건립하다라고 할 때는 1순위 음도 그대로 켄리츠라고 있고 절이나 신사를 건립할 때만 콘류라고 읽으니까 주의를 요해요. 또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의 집단을 조금 고풍스럽게 표현을 할 때 류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 단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딱 해두시고 나머지는 다 리츠로 읽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혼독은 타츠, 타테루가 있습니다. 타츠는 서다고 타테루는 세우다인데 뭐 자동사, 타동사의 그런 차이겠죠. 이 타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입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입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보시면은 한자 2개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 음독으로 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혼독으로 읽는다고 하는 게 주의를 요하는 단어입니다. 타치바라고 읽어요, 입장은. 그리고 세우다는 타테르라고 하는데 키다테라고 하면은 마음씨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키다테가 왜 마음씨가 되느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보실 때 키다테는 마음씨 이렇게 외우시면 잘 안 외워져요. 단어가 왜 그런 의미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키라고 하는 거는 기라던가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키다테라고 하면은 마음이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씨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풀이하고 단어의 의미를 잘 곱씹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외우셔야지 단어를 금방금방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글자뿐이긴 한데 한자 하나하나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한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한자들이 가장 다양한 파생 의미와 파생 어휘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자 공부와는 좀 다르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서는 쪽 한자 쪽이 오히려 공부해야 될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자 하나에다가 훈독이라던가 음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개 달려있는 한자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초천자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자 그 자체의 모양이라든가 의미는 쉬울지라도 일본어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벅찬 게 이 기초 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하려고 책을 만들었고 강의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보실 때는 대충 이런 식으로 쓰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라는 식으로 익숙해지는데 더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본어 한자는요 1회독만으로 모든 것을 외운다거나 80% 이상을 외운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반드시 한자 그 자체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고 1회독으로 2회독부터 이 한자가 일본어 한자 어휘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곱씹어 본 다음에 3회독이 되어서야 비로소 훈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보면서 훈독 같은 거를 일본어에서 이게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이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가 더 파생돼서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봤을 때 못 외운다, 내가 잘 모르겠다, 안 외워진다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일본어 한자는 여러 번 회독하면서 내가 그 한자를 점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숙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언어학습의 길잡이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